디지털 세대가 계속 다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들은 좀 감지를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라는 환경, 그리고 이제 좀 더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꼭 조직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구나. 그 경제적인 어떤 창출을 하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은 나의 언니들 B 언니인데요. 이 언니는 사실 우리가 만난 게 다오랩. 다오랩. 제가 뭐 다오랩 정식 멤버는 아닌데 그때 여름에 이제 교토 출장을 갔는데 우연히 거기 멤버들이 이제 일본에 집을 얻어가지고 같이 지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출장비를 아낄 겸 거기 한 이틀 먹고 자고 있때 너무 친해진 거야. 네, 이제 언니를 만났지. 운명적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또 집이 가까웠어 몰랐는데. 제가 동네 언니입니다. 우리 동네 언니. 사실 나는 또 언니가 나의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한 투비 모델이기도 해. 영광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빌드업 했는지나 뭐 지금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B 언니를 오늘 모셨습니다. 언니 셀프로 자기소개. 네. 알파벳 중에 이렇게 물어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답변을 했던 게 내가 하는 일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브랜드 비전을 수립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회 문화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트렌드가 어떻게 가고 있고, 또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것들 예측해서 깊은 고민을 해서 이제 그 브랜드의 에센스를 끌어올리거든요. 제가 하는 일을 저는 소개를 할 때 브랜드 비전 수립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컬처 코드를 통해서 브랜드의 문화를 입히고 고객 경험을 입히는 일을 하고 있고, 또 고객의 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의 기반 문화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B가 됐네요. 네. 브랜드의 B. 네. 언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점으로 하는 일은 사실 브랜드 컨설팅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히스토리가 긴데 오늘 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회사를 운영을 계속 해왔고, 마케팅 컨설팅 회사, 그리고 이제 브랜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문화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왔고, 특히 이제 웹 2.0 패러다임이 이제 왔을 때 1에서 2로 갔을 때? 1부터 이랬습니다. 1, 2, 3을 웹2, 웹3를 다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웹3의 변화와 그리고 이제 생성 AI가 하루가 다르게 이 변화를 지금 몰고 오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와 마케팅의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이냐, 그리고 이제 제가 디지털 세대, 젠지라고 하죠. 디지털 세대를 좀 관찰을 하고 쓴 이제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쓰면서 굉장히 이 디지털 세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랬을 때 특징, 디지털에서 보이는 그들의 소통 방식과 소비 방식, 브랜드와 마케팅이 이 생성 AI로 인해서 어떻게 바뀔지의 변화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변화들을 빨리 좀 외부에 전달을 해드리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제가 연구한 것을 글로 쓰고, 또 글로 쓰다 보니 강연의 기회가 오고, 또 이제 강연을 하다 보니 컨설팅의 기회가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또 좋은 케이스가 제 안에 축적이 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대학이나 또 저의 이제 후배들을 위한 강의를 통해서 또 전달을 하고, 지금 보면은 제가 한 7가지, 8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저는 저의 정체성을 사실 연구하는 사람에 두고 있어요.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에 대한 마음을 잘 읽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브랜드와 브랜드에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 어떤 저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이제 글로 풀리고, 또 컬럼도 쓰게 되고, 전체적인 저의 어떤 일의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저는 굉장히 집중된 일을 저는 하고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매체, 매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니도 막 글 쓰고 컨설팅도 하고 대학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웹3 자문하고, 그리고 강의, 대학 저도 강의하고 하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주니어인 거지. 이제 강의도 이제 시작한 거고, 언니가 그런 길들을 이미 걸어갔길래 그래 이분의 넥스트가 나의 모습이겠고 막 이런 생각이 그런가요? 들기도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언니를 열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어 사실. 잘 살아야 되네.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가지의 역할?
엔잡러? 개인이 강하면 조직이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개인이 일을 하면서 가는 시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언니는 이미 그 삶을 되게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도 되게 신기하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나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 외부의 어떤 극적 환경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대응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변화가 시작이 됐던 거고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저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포커스가 돼 있었어요. 최초로 그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표방한 이제 회사를 설립을 했고, IMC라는 말 자체가 한국에 이제 잘 익숙지 않던 시기에 IMC 회사를 만들었어요. 뭐지? I는 어떤 거죠?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네, 그래서 이제 노스웨스턴은 이제 켈로그 스쿨에서 처음 이 IMC라는 개념이 90년대 후반에 나왔는데, 마침 제가 일했던 회사의 저의 보스가 켈로그 스쿨에서 IMC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의 노트를 이렇게 팩스로 여러분 팩스 안 와? 막 이메일로 막 zip 파일로 막 날라오고, 이제 그거를 받아서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저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IBM이었어요. 또 글로벌에서 최초로 그 IMC 부서가 있었던 회사가 IBM이었고, 실제로 제가 마케팅 일을 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마케팅의 어떤 효과나 성과를 창출을 하려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이제 고객 중심으로 이 서비스를 설계를 하고 이런 일들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창업을 한 거예요. IMC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같이 창업을 했고, 그 창업한 회사에서 또 다시 스핀오프를 해서 IMC를 전문 서비스로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만들자마자 너무 운이 좋게 HP라는 회사가 있어요. 휴렛패커드라고 전설의 회사인데요. 휴렛패커드 본사에서 한국에서 이 CRM이나 IMC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다가 저에게 너무 운 좋게 그 연락이 와서 제가 너무 신이 났죠. 회사를 차렸는데 바로 글로벌에서 빅클라이언트가 날 찾아왔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그 당시에 회사에서 조금 다르게 마케팅을 하기를 위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또 그것이 운 좋게 또 제게 기회가 왔고, 그래서 회사를 열자마자 제가 막 확장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들을 다 해내기 위해서. 수준은 지금 예를 들면 1단계 수준에 있는데 막 3, 4단계를 가려다 보니까 너무 무리를 하면서 막 일을 했었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첫 프로젝트, 그 휴렛패커드 프로젝트가 굉장히 이제 난항을 겪으면서 이제 첫 번째 어려움이 왔었어요. 회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회사 규모 키워가지고 사무실부터 먼저 큰 사무실을 얻었어요, 제가. 그래도 내가 뭐라도 제대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 해봐야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고, 다른 조정 없이 그냥 꿋꿋하게 회사를 계속 운영을 했고, 단기간에 굉장히 이제 공이 두 자릿수의 회사 규모를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제 모 글로벌 컴퍼니 이제 한국 지사에 계신 분들이 IMC 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버텼더니 새로운 기회들이 왔고, 또 제가 이제 하면서 보니까 제대로 IMC를 하려면 한국에 있는 대기업,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 있는 기업인데 글로벌에 진출하는 회사들의 일을 해야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좋은 기회가.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이제 패션 브랜드들, 대기업의 이제 패션 브랜드들의 컨설팅들을 하면서 일을 좀 잘 전개해 나갈 수 있어서 아주 좀 굉장히 재밌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웹 2.0에 패러다임에서 IT 컴퍼니, 그다음에 금융, 그리고 패션, 유통, 뭐 이런 것들을 인더스트리별로 다 경험을 했었고, 그게 이제 저랑 굉장히 잘 맞았던 거는 그 각각의 매번 매 클라이언트마다 매번 스타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는 매번 새로운 회사를 만나서 새로운 공부를 하고, 그게 재미있어서 잘 맞았고,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어떻게 보면 한 일을 계속 지금 웹 1.0부터 웹 3.0까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스터디를 하게 되고, 새로운 산업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축적이 되니까 어떤 효과가 오냐면, 이종 인더스트리 간에 인더스트리의 일을 하면서 여기서의 인사이트나 특징적인 부분을 여기다 접목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서 크리에이티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재미난 인더스트리의 재미난 프로젝트들도 제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대표였었어요. 그때 저의 일의 정의는 우리 구성원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까가 저의 일의 정의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표로서 제가 해야 될 대표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아니고 네. 어떻게 가드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죠. 맞아요. 네.
그 당시에 저의 마인드에서는 내가 회사의 대표로서의 역할은 외부 나가서 강연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에 현재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더 시간을 제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글을 쓰는 시간보다는 그 시간에 구성원들하고 더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런 시간을 더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일 자체가 재밌고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것에 계속 집중을 하면서 그 일이 또 그 다음 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 일을 불러오고, 저희 회사에 클라이언트가 한번 들어오면 보통 기본 3년 4년씩 갔던 것 같아요. 어떤 클라이언트는 지금 거의 20주년을 함께한 클라이언트도 있으실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 개인에 집중했던 시간을 가졌던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조금 개인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어떤 상황이 왔었어요. 개인적으로 저의 삶의 가치관에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느라 제가 조금 회사를 조금 멈춰 있었었고, 그리고 다시 회사를 재개를 했을 때 코로나가 바로 왔어요. 지금 너무나 이제 큰 프로젝트들을 막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순 없고,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이제 조금 멈췄었다고 이제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간 동안에 특히 이 마케팅 필드는 굉장히 변화가 빠르고 트렌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빨리 조금 더 앞서 나가서 그 다음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디지털 세대가 계속 다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들은 좀 감지를 하고 있었어요. 학계에서도 계속 듣고 있었고, 기업에 있는 리더들에게도 계속 듣고 있었고, 또 소비자로서 보이는 시그널이 다르다는 것도 제가 좀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이 디지털 세대를 제가 잘 관찰하고 이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다시 그 다음 단계의 마케팅과 브랜딩을 위한 어떤 작업들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그때 디지털 세대에 대한 이제 지혜 스마트폰이라는 뭐 책도 쓰고, 또 그 포린에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포린을 통해서 또 이제 Z세대 스마트폰에 뭐가 있을까 이제 이것들을 연재를 했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연재를 하면서 팀에서 같이 리서치하고 인터뷰하고 그 결과들을 같이 우리가 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2개년에 걸쳐서 이제 이게 연재가 됐었는데, 뭐 열독률 1위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완독률 1위, 그리고 뭐 신규 독자 유입률 1위, 좋은 또 감사한 결과가 나와서 그 다음 단계에 그러면 이제 이걸 출판으로 가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이 궁금한 포인트를 언니가 너무 시의적절하게 했던 것 같기도 해. 내가 봤을 때 다들 그 고민이 사실 있는 거였고, 그리고 언니가 그 책 내고 뭐 하면서 또 판교에서 나를 보고 싶은 사람? 커피채 살 사람 모여라 했더니 사람들이 우글우글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아니요, 뭐 이렇게 조금 요만한 테이블에서 이제 뭐 몇 명 모여서 또 차 마시면서 책을 읽으신 분들도 오시고, 패친이셨는데 서로 몰랐던 분들도 만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커피채 시간도 있었고, 또 이렇게 조금 더 모여서 저의 지인, 또 감사한 지인분들이 와서 강연도 해주시고 해서, 제가 그거 올리면서 페이북에 했던 첫 마디가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던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썼어요. 왜냐하면 조용한 성격에 사실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듣는 쪽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집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사실은 시간의 여유를 줬어요. 여백을 줬어요. 오히려 나의 시간에 여백이 생기면서 그 시간에 생각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글도 쓰고 조금 더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 나를 탐색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타점이 왔을 때, 처음에 회사를 시작했을 때도 빅 클라이언트가 와서 신났다가 꺾어지면서 뭔가 힘들었지만 버텼더니 그 다음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고, 코로나도 뭐라도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야겠다 생각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그것이 어떤 또 다른 새로운 반전의 시간을 주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챕터 3을 지나서 챕터 4로 가기 위한 이 전환의 시간, 준비의 시간 같은 걸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언니 챕터 1, 2는 뭐였어? 챕터 1은 직장 생활이죠. 저도 이제 회사 처음에 이제 음. 입사해서, 그리고 챕터 2가 이제 회사를 운영을 했던, 독립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챕터 3가 이제 조금 더 개인, 이제 뭐 제가 슈퍼 개인의 시대라는 글도 쓰기는 했는데요. 코로나라는 환경, 그리고 이제 좀 더 개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꼭 조직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구나.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의 성격을 좀 잘 냉정하게 좀 봤어요. 분석했어요.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지, 그리고 내가 팀이 필요한 경우나 동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였었고, 내가 뭘 잘하고 있고 내가 내는 아웃풋에
에센스가 뭐지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굉장히 명확해져.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굉장히 명확해졌고 거기에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기업의 어떤 조직의 형태로 유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대신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 파트너들이 있어요. 이 일의 성격과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같이 만나서 함께 협업을 하기도 하고 좀 자유롭게 느슨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개인이 혼자 일을 잘하고 슈퍼개인으로 있기 위해서는 계속 안테나를 열어놓고 있고 주변 변화나 이런 상황들을 계속 봐야 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슈퍼개인으로 일을 하면서 회사가 아니고 그때 뭐 흩어졌다 모였다? 위크타이였다가 다시 스트롱해졌다가 하는 게 사실 웹3에서는 그렇게 이미 일을 하고 있어. 다오에 들어간 이유도 그런 커뮤니티들이나 일하는 방식과 일의 미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에 이 마케팅 분야에서 일을 하는 분야와 개발이나 엔지니어 사이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웹3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굉장히 잘 적용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사실 또 도래해 있죠. 맞아요. 이미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사실은. 네. 나도 이제 회사 법인 설립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조금 하는데 용기가 어떻게 났는지 되게 궁금하고 어떻게 시작을 했어? 왜 그랬어? 그냥 안정적인 회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회사 생활 할 수도 있었고 저도 전혀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첫 직장은 이제 그 의류 업계에서 일을 했고 무역 일을 하다가 이제 23세 사람과 49의 성공이라는 그 조앤리의 책을 읽고 바이어 픽업 가는 그 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 그 책을 단번에 다 읽을 정도로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나의 넥스트는 이 길이다라고 생각을 그 책을 통해서 저는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분야에 저는 이제 제대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다양한 뭐 전시, 뭐 패션쇼 연출도 직접 경험을 했고, 왜냐면 난 진짜 내가 기획을 하고 기획한 걸 실행해보는 나의 트랙을 어떤 기업 내에서의 어떤 리더로 이렇게 회사 내에서 올라가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내가 전문성을 더 깊이 가는 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30대 중반에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30대 중반이 가장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고 외부에서도 연락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가 아마 그때일 거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일 좀 할 줄 아는 그때. 근데 그때 좀 고민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IMC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거를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의미 부여가 되고 훨씬 재밌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 일에. 이제 그래서 그때 독립을 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서비스업인데 업종으로 보면 근데 그 일이 매번 그 일에 제가 완전 이렇게 좀 정신을 집중하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부분이 이게 재밌는 요소인지를 계속 발견을 했고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 재밌게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할 수 있었고 감사했던 건 회사를 하는데 한 번도 매니지먼트나 운영 이슈가 발생은 안 하고 일을 했었어요. 그런 스타트업이나 창업자들 아무튼 대표님들은 다 인력 매니지먼트가 되게 또 이슈잖아. 이거 시간 할애를 또 되게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런 것도 이제 관심도 있고 잘하고 해야겠다 필요하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회사 대표여야 된다고 생각해 사실. 그러면 언니는 경력이 되게 오래됐을 때 일하는 경력 몇 년인 거지? 아 그거 뭐 그런 걸 물어봐. X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니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경력 도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결정이나 전환점은 무엇이었는지? 그 웹 2.0에서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이 패러다임이 마케팅에 어떤 변화를 올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브랜디드 콘텐츠와 IP 이슈가 있는 패션의 IP 이슈가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아티스트 콜라보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정말 이런 활동들이 고객하고 브랜드가 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브랜드의 새로운 팬을 만드는데 얼마나 이제 객관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내 스스로가 좀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이나 기획들이 인간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설득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것을 더 잘하려면 어떠해야 되지?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조금 더 마케팅 회사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컬처 코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막 사회 문화의 흐름, 문화인류학적인 이해, 막 심리학 공부하고 사실 회사 멈춰놓고 한 1년 6개월 동안 직원들하고 공부만 했어요. 예. 다른 회사들은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제가 사실 스터디를 했고 회사로 교수님들 모셔서도 공부도 하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해외에 있는 컬처 코드 쓴
그 저자한테도 그렇고 많은 저자들에게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지혜를 좀 구하기 위해서. 저는 그게 결론 났다고는 지금 생각은 사실 안 해요. 그게 지금 꽤 오래전의 일인데 여하튼 근데 그 이후로 일하면서 제가 일을 하는 깊이와 이 시야와 시각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나오는 밸류는 굉장히 달랐거든요.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요소뿐만이 아니라 이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이 상품 자체나 아이템 자체가 달라져야 될지에 대한 때 인사이트가 좀 생겼던 것 같고, 물론 마케터분들이 다 그 고민을 하시겠지만 트렌드에 대한 변화라든지 사회문화 흐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라이언트 서비스에도 좀 접목하고 있고, 이게 좀 저한테는 제일 큰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는, 공부하면서는. 커뮤니티 얘기하니까 사실 나는 이제 웹3 자문을 하면서 나도 이제 커뮤니티 부분을 자문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웹3 쪽 커뮤니티 빌드업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던 거고, 그때 이제 자문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저는 이제 커뮤니티 커머스는 확실히 간다라고 사실 되게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되게 초기라서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사례가 이미 저는 뭐 오늘의 집이고 무신사고 개인이 빌드업 했던 거고, 무신사도 처음에 한 명이 그냥 근데 커뮤니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사실 보이고 조단위 회사가 됐고, 나도 언니랑 얘기 그때 하면서 느꼈던 거는 커뮤니티 얘기하면서 이제 만나는 지점 있잖아. 웹2, 3가 만나는 지점이 커뮤니티가 되게 강력한 부분이라서. 맞아요. 네, 제가 사실 지금 유일하게 하는 커뮤니티가 다오인 거는 그 웹3 전환되면서 브랜드와의 접점에 있는 커뮤니티 문화가 어떻게 바뀔 거야, 그리고 무엇이 중요해, 그래서 이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랑 같은 고민과 관심사가 있는 분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다오 커뮤니티는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언니는 경력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내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해야지라고 이제 고민하진 않았고요. 저는 이제 그 분야를 일을 하다가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한번 펼쳐보고 싶어 해서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치라는 어떤 그런 고민보다는 이렇게 해보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목표나 목적으로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여기에 이런 밸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동력으로 따지면 나의 동력은 호기심과 재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재미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동력인 것 같아요. 재밌지 않으면 언니 지속적으로 못해서 재미가 있어야 자기가 그 속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지속적이고 깊게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그러면서 이제 뿌듯하기도 하고 자기도 성장하는 게 자기가 느껴지잖아. 지금도 저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재미와 의미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언니는 어떻게 보면 언니와 비슷하게 이 길을 가고 싶어하는 후배 직장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쩌면 이게 나야,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아, 그런 거. 첫 번째는 자기를 좀 잘 들여다봐라.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어떨 때 내가 막 가슴이 뛰고 좋아하는 걸 좀 잘 아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 경우에는 분야를 보면 처음에는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분야나 이런 데에 많았고, 그래서 제가 뭐 시카프나 뭐 추천 애니타운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디렉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마케팅으로 풀 때 이게 논리나 뭐 전략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이런 기획을 해서 이런 거를 딱 이렇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야, 재밌어 할 거야, 즐길 거야 라는 게 이제 빠르게 기획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잘하는 걸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그 잘하는 거를 아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맞아. 진짜 쉽게 나오지 않아. 제가 컨설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저희 클라이언트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 같이 일하는 분들이 저보다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빨리 제공할 수 있는 밸류가 뭔지를 제가 좀 이렇게 봤더니 나는 문제가 굉장히 빨리 보이는 거예요. 아마 외부에 있어서 더 잘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맞아. 그리고 저 클라이언트나 저분의 지금 관심사와 니즈가 뭔지,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 부분을 채워줘야겠네라는 게 좀 굉장히 빨리 알아채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이 일이 조금 저한테 좀 맞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해야 지속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속할 수 있어야 언젠가는 내가 뭔가 성취를 이루든 뭔가 어떤 그 자리에서 그 영역에서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어떤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경제적인 어떤 보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오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 이 세 가지가 같이 돌아가줘야 이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줘야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 경제적인 어떤 창출을 하는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좀 잘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고 행동해보고 이거 이렇게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직도 그 여러 가지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 핏을 계속 나에게 맞는 핏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밸런스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좀 잘 보고 많은 기회에 자신을 노출시켜라. 열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할 거나 뭐라고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고 하면은 한 발을 내딛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안테나를 집중하는 거 그게 좀 우선순위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거를 발견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맹렬하게 집중해서 한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는 저는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예를 들면 뭐 어디에 있어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는데 거기에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결과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막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 점점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실행해라. 그리고 실행할 때는 정말 좀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계산 하지 말고요. 내가 누군가랑 지금 같이 할 수도 있고 혼자 할 수도 있는데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되도록 일을 하는 거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는 거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일을 시키는 분도 있고 내 보스가 한 일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이 시청하는 분들 중에 그 상대방의 의도를 잘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보스가 왜 나에게 이 일을 이렇게 디렉션을 했을까? 그리고 그가 원하는 기대는 어떤 것이고 그거보다 한 반 스텝 정도 더 하시면 물론 저는 한 스텝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야 반 스텝 나갔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랑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도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 계속 집중해서 실무를 하기 때문에 놓쳐요. 그런 부분들을. 이 주변 보기도 어렵고 위아래 주변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잘하면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면서 일 잘하고 좋은 사람들을 같이 두면서 같이 갈 수 있고 제가 잘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조언으로 한다면 이 얘기는 좀 하고 싶네요. 네. 언니의 앞으로 커리어의 목표, 아까는 이제 페이즈 3, 4로 가는 단계 있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서 갈 건지 그리고 언니가 있는 업계가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에 대한 미래 전망? 나의 개인적인 어떤 다음 챕터는 아까 잠깐 뭐 이야기 중에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사람을 육성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뭐 창업하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일을 더 잘하게 하는데 제가 좀 도움을 주고 싶고 또 그것이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을 더 잘 어떻게 하면은 더 인재 육성을 잘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삶의 모토로 가지고 있는 게 인생의 전환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전환점에서 가졌던 생각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사회적 활동이나 여러 가지 제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그쪽 지향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챕터 4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의 어떤 영역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내가 하는 일의 성격은 그러한 것으로 좀 가려는 지향점을 이제 가지고 있고 업계의 변화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기술이 계속 변화하고 또 트렌드도 바뀌고 이 마케팅 영역에서는 그 트렌드도 계속 봐야 하고 생성 AI가 이제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잡는 일들이나 패턴을 찾는 일들은 훨씬 더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케터나 이 브랜드 쪽에 일을 하고 있는 브랜딩에 어떤 밸류를 내고 있는 쪽에서의 분야에서의 그 경쟁력, 중요한 역량은 뭐가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결국에는 본질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 형성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또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냐. 내가 뭐 내 브랜드든 내가 소속된 회사의 브랜드든 관계 형성인데 그 관계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 소비자가 내 브랜드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지금 일의 본질인데 그것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마케터나 브랜드라면 생성 AI를 도구로서 10분 잘 활용해서 그 일을 훨씬 더 잘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놓치지 않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내 경험 세계를 넓히고 더 깊이 인간에 대한 깊이를 가져갈 수 있냐. 그러려면 저는 문학적인 경험도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감각적으로도 외부 세계의 이 변화들에 대해서도 좀 더 열려서 계속 열고서 봐야 하고 이런 것들이 마케터나 이 브랜드 일을 하는 분들의 역량으로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교감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 근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살아남아. 맞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도태되는 거지. 뭐 AI가 해서 뭐 직업이 없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데 사실 전문가들은 혹시 훨씬 유리해지는 입장으로 이미 나는 가고 있다라고 사실 보이거든. 기술의 변화가 계속 그 기술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더 새로운 어떤 부나 새로운 지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리는 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회에 어떤 소외된 사람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생성 AI는 기존의 패턴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는 봐요. 훨씬 더 그 기회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소수일 거라는 거죠. 그 모수 자체가. 이게 쉽기는 한데 쉬워서 금방 적응할 수도 있긴 하지만 쉽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은 그래도 저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좀 다를 거라고 봐서 앞에 어떤 이 사회의 리더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 오늘 되게 늦게까지 고마워요. 늦은 시간 또 와셔가지고 함께해서 너무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나의 언니들 구독자님 안녕. 안녕.